나는 젊은 시절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다.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상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 정작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다. 돈을 벌기 위해, 남보다 앞서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달린다. 멈추지 않는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잠시라도 쉬면 실패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달린다. 숨이 차도 달린다. 다리가 아파도 달린다. 가슴이 비어가도 달린다. 하지만 말이다. 그렇게 평생을 달린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늙어가는지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 속에는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 불안함이 숨어 있었다. 왜일까? 분명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왜 그들은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이 질문을 평생 동안 품고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았다. 나는 어느 날 한 제자를 불러 물었다. 너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제자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돈입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돈으로 너의 외로움을 살 수 있느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했다. 명예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 명예가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 역시 고개를 떨구었다. 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권력입니다. 스승님, 제가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권력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파도 하나에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 권력으로 너의 마지막을 지킨 자가 역사에 과연 몇이나 있더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렇다. 사람들은 평생을 걸쳐 가장 중요한 것을 잘못 알고 살아간다. 문제는 이것이다. 잘못된 것을 쫓으며 인생을 모두 써버린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항상 너무 늦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을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이다. 정작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렇다면 묻겠다. 공자가 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정답을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어라.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다. 나는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는 평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한 제자가 말했다.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렇다면 묻겠다. 네가 지키려는 그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지위가 높으면
존경받을 것이라고, 명예를 얻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수없이 보았다.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한 귀족이 임종의 자리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 혼자 눈을 감던 모습을.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너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마음이 욕심을 향해 흐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 마음이 인정을 향해 흐르는 사람은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항상 불안하다. 하지만 마음이 사람을 향해 흐르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따뜻하다. 이것이 내가 평생 말하고자 했던 것의 핵심이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유붕자원 박내에 불영 낳고 여기에 주목하라. 공부도 기쁜 일이고 성취도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바로 먼 곳에서 찾아온 벗이다. 내가 평생 강조한 것은 지식이 아니었다. 인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였다. 제자 자공이 나에게 물었다. 스승님, 평생 한마디 말로 삶의 지침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서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기소불용물시여인. 이것이다. 이 한마디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담겨 있다.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면 먼저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워주어라. 당신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누군가를 존중하라. 당신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알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갓난아이를 보라. 그 아이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명예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엄마의 온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원한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이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것을 잊어버린다. 왜일까? 첫 번째 이유는 비교다. 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다. 저 사람은 더 성공했다. 저 사람의 집이 더 크다. 저 사람의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한다. 이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은 틀어진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군자는 자신과 비교하고 소인은 남과 비교한다. 군자구적이 소인구저인 진정한 성인은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이 조금 더 나은지를 본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남을 본다. 남보다 더 가졌는지, 남보다 더 높은지, 남보다 더 인정받는지.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욕심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착각. 그 착각이 사람을 망친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을 얻고 나면 다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또 더 원하게 된다. 끝이 없다. 이것을 나는 탐욕이라 불렀다. 탐욕은 채울수록 커진다. 마치 불과 같다. 장작을 넣을수록 불꽃이 커지듯 욕심에 무언가를 더할수록 욕심은 더 커진다.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충분함을 아는 자는 항상 풍요롭다. 지족자부. 충분함을 모르는 자는 세상을 다 가져도 가난하다.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진다. 이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두려움으로 달리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다.
다만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달릴 뿐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남이 좋다는 것을 따라하고, 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쫓아가고, 남이 선택하는 길을 따라간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 채 늙어간다. 네 번째 이유는 바쁨이다. 현대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바쁘다. 바쁜 것이 미덕인 것처럼, 쉬는 것이 게으름인 것처럼 쉬지 않고 달린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멈춰서 주변을 살펴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나는 늘 말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아라. 5일 삼성오신 남을 위해 일을 하면서 충심으로 하였는가? 법과 교제하면서 신의를 다하였는가? 배운 것을 충분히 익혔는가? 이 3가지를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된다. 나는 수많은 노인을 만났다. 부유한 노인도 만났다. 가난한 노인도 만났다. 높은 자리에 올랐던 노인도 만났다. 평범하게 살아온 노인도 만났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말을 들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 6글자 속에 인생의 모든 후회가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자.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소홀히 했던 시간,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자녀의 성장을 놓쳐버린 세월,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것,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겼던 순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보낸 사람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해서 영원히 잃어버린 관계, 그 모든 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노인이 말했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살 걸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조금만 덜 미워하고 살 걸 그랬습니다.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었더군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또 다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통장의 숫자는 남았지만 그 숫자를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빈손으로도 행복하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불행하다. 내가 제자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덕불고 필률인 덕을 쌓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행복이 있다. 이것이 나이 든 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진실이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를 보라. 사람인,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공허하다. 성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면 그 성공은 쓸쓸하다. 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마지막 순간에 찾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사람이다. 함께 웃었던 사람, 함께 울었던 사람, 끝까지 곁에 남아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전부다. 제자 안현이 나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인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나는 말했다.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극기복례 위인. 이것이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이기고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그것이 사람을 얻는 방법이다.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말했다. 저는 평생 장사를 하며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인지 이 재물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물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가 말했다. 오늘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가진 것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것이 무엇이더냐?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평화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너의 재물이 너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다. 네가 너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마음을 채우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사람이다. 진심으로 마주한 사람, 진심으로 나눈 대화, 진심으로 건네잡은 손. 이것이 빈 마음을 채우는 유일한 것이다. 나는 늘 강조했다. 이는 사람이다. 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인생은 무너진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첫째, 인이다. 인은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다. 인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다. 상대방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관계는 껍데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관계를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이 내 목표에 필요한가? 이 사람이 나의 인맥에 보탬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외롭게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느끼기 때문이다. 진심이 없는 관심, 이익을 위한 친절,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그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 반면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의 곁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도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인의 힘이다. 둘째, 의다. 의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용기 없음이라 한다는 것이다. 지불이 무용이야.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옳은 것을 외면할 때마다 당신의 양심이 조금씩 무너진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무너진 양심 위에서 당신은 살아가게 된다. 그 위에서의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불안하고 공허하다. 셋째, 예다. 예는 단순히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예는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를 잃어가고 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굽히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례하다. 이것은 예가 아니다. 이것은 위선이다. 진정한 예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 밥집의 주인에게도 나라의 왕에게 하듯 대하는 것. 길을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고위관직자에게 하듯 예를 갖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다. 나는 말했다.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다. 인예예. 이 모든 것의 근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나는 묻는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돈을 위해, 체면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바꿔야 한다. 나는 이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 다만 이것만은 말해두겠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나는 73년을 살았다. 젊은 시절에는 그 시간이 무한할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당신도 그렇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지 못한 말, 자녀가 어릴 때 함께하지 못한 시간, 친구에게 하지 못한 감사의 말, 배우자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회조차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조금 더 사랑하라. 당장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라. 사랑한다. 고맙다. 네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 말들이 어색하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해야 할 이유다. 조금 더 이해하라.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산다. 그 상처를 이해할 때 용서가 가능해진다. 용서가 가능해질 때 관계가 깊어진다. 조금 더 내려놓아라. 집착을 버려라. 당신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우월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하였고 40에 의욕이 없어졌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에 남의 말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면서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50지천명. 나는 50이 넘어서야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 전까지는 나도 많은 것을 쫓으며 살았다. 나라를 바꾸려는 큰 뜻을 품고 여러 나라를 떠돌며 군주들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품은 정치적 이상은 현실에서 좌절되었다. 그때는 그것이 실패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이 나를 만들었다.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을 이해했다. 고난을 겪으며 깊이를 얻었다. 제자들을 가르치며 진짜 삶의 의미를 배웠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쌓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당신의 지금 상황도 그렇다. 지금 힘들다면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중이다. 지금 외롭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진짜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그러므로 지금 선택하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 당신이 지켜야 할 관계,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는 오늘 3가지를 당신에게 남긴다. 첫째, 살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해야 한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라.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산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또는 미래를 불안해하며 산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과거도 미래도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 순간을 살아라.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라.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이 온기를 느껴라. 지금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삶이다. 셋째, 자신에게 솔직하라.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남이 원하는 것 말고, 남이 중요하다는 것 말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했다. 그것이 가장 큰 후회다. 나는 묻는다. 지금 당신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오늘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라. 오늘 한마디 감사의 말을 전하라. 오늘 하루만큼은 남의 시선을 내려놓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하라. 그것이 시작이다.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내가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나는 평생 배움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가 말한 배움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움과 다르다. 오늘날의 배움은 너무 자주 시험을 위한 배움이다. 취직을 위한 배움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배움이다.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진정한 배움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지식을 쌓은 것일 뿐이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은 머리에 담겨 있다. 지혜는 삶 속에서 빛난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을 잘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 나는 제자 자로에게 말했다. 자로는 용맹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아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알미 오히려 그를 방해했다. 유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시지야. 이것이 진정한 배움의 태도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창피하기 때문이다. 무시받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새롭게 배울 수 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다. 그 그릇에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빈 그릇이 되어라. 겸손하게 배워라.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하라.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진짜 배움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배움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 하나라도 실천하라. 딱 하나만. 그것이 시작이다. 나는 효를 강조했다. 효가 모든 인의 근본이라 했다.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먼 관계에서 진심을 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이유로. 하지만 기억하라. 나중은 없을 수 있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말했다. 한 번만 더 뵐 수 있다면, 한마디만 더 할 수 있다면 그 후회를 당신은 하지 않아야 한다. 효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주 전화하는 것, 안부를 묻는 것,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그것이 효다. 나는 제자에게 물었다. 너희 부모님은 건강하시냐? 제자가 말했다. 예, 스승님.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나는 말했다. 그것이 지금 네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이 재산이다. 그 재산이 있는 동안 충분히 사랑하라.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 나는 어머니의 온기를 기억한다. 그 온기가 나를 살게 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에게 그런 온기를 주었다. 그 온기에 감사하라.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라. 엄마, 아빠 잘 지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부모님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쁜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도 후회 없는 삶의 첫걸음이 된다. 나는 벗에 대해서도 많이 말했다.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 익자사무, 손자사무. 유익한 벗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 해로운 벗은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말만 많고 실속이 없는 사람.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신이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이 잘 나갈 때만 나타나는 사람인가?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사람인가? 진짜 벗은 당신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이다. 당신이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행운하다. 하지만 그 벗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관계는 늘 양방향이다. 당신이 먼저 그런 벗이 되어야 그런 벗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먼 길을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다. 14년의 방랑길. 힘든 순간도 있었다. 배고픈 날도 있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 그들이 나의 진짜 벗이었다. 단순히 내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삶을 함께한 동반자들이었다. 그런 관계. 그것을 찾아라. 그리고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말하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빈 그릇으로는 누군가에게 물을 줄 수 없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가? 첫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아라.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나도 부족했다. 나의 정치적 이상은 현실에서 좌절되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실패자로 만들지는 않았다. 부족함이 있기에 성장할 수 있다. 부족함이 있기에 배울 수 있다. 부족함이 있기에 겸손할 수 있다. 당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한다. 둘째, 자신의 강점을 알아라. 나는 제자들 각각의 강점을 보았다. 아녀는 인이 뛰어났다. 자공은 말을 잘했다. 자로는 용기가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모두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각자의 강점에 따라 각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남과 똑같을 필요 없다. 남이 잘하는 것을 따라할 필요 없다. 당신만의 강점이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것을 키워라.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면서 남에게는 관대하다. 또는 반대로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한다. 실수했을 때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라.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나의 이야기를 더하겠다. 나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 3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가난했다. 어린 시절에는 천한 일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다양한 삶을 보았다. 그것이 나의 학교였다. 나는 책에서만 배우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배웠다. 삶에서 배웠다. 나는 50이 넘어서 노나라의 관직을 잠시 맡았다.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56세에 고국을 떠났다. 14년을 떠돌았다.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군주들에게 나의 이상을 설명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 힘든 시간이었다. 굶기도 했다.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조롱을 받기도 했다. 어떤 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상가집게 같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렇다. 정말 그 말이 맞다. 나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은 많은 것에 묶인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자유롭다. 69세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정치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이루었다. 제자들을 가르쳤다. 3,000명의 제자. 그중 72명이 나의 도를 이어받았다. 나의 가르침은 책이 되었다. 그 책이 수천 년을 이어왔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남긴 것이다. 돈도 아니었다. 권력도 아니었다. 명예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사람을 통해 남긴 가르침이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 무엇이 남을 것인가? 통장의 숫자는 사라진다. 높았던 지위도 사라진다. 화려했던 이름도 흐려진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전해준 따뜻함,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준 성실함,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르쳐준 지혜, 그것은 남는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살았던 시대와 다르다. 기술이 발전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여전히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사람은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한다.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로 연결되어 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팔로워, 수많은 좋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일까? 연결은 많아졌지만 진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화면 너머의 관계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나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의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나의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지만 진짜 내 마음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외롭다. 진정한 관계는 취약함을 나눌 수 있을 때 시작된다.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실패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또 하나, 오늘날 사람들은 정보를 너무 많이 소비한다. 매일 수많은 정보가 쏟아진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지혜가 느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말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하기불사직망 싸이불학직태. 배운 것을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 정보를 읽기만 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라. 그것이 지혜가 되는 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오늘 하루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했는가? 만약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하라.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따뜻한 눈길 하나, 작은 것이라도 좋다. 그것이 쌓여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할 것이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소중한 것을 지켰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그 삶을 나는 군자의 삶이라 부른다. 그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아끼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당신의 소중한 친구에게, 삶이 힘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소불용 물시여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5.13성 오신, 나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한다.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지족자부, 충분함을 아는 자는 항상 풍요롭다. 하기불사증망 싸이불악직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군자구적이 소인구저인,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극기복례위인,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익자사무 손자사무,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내 제자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안연 가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은 자. 안연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 그는 가난했다. 좁은 골목 안에 살며 대나무 그릇으로 밥을 먹고 표주박으로 물을 마셨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가난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연은 달랐다. 그는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보며 말했다. 어질도다 안연이여.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좁은 골목에 살면서도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안연이여. 현재 어야 아내 일단식 일표음 제누항. 인불감기후 회야불객이락 현재회야.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다. 행복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마음에 달려있다. 안연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풍요롭지만 불행하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이다. 안연은 32세에 요절했다. 나는 그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다며 통곡했다. 천상여, 천상여. 그만큼 그는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안연이 남긴 것은 그의 삶의 태도였다. 조건 없는 기쁨,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복. 그것이 그의 유산이다. 자공 말재주와 지혜를 함께 가진 자. 자공은 말을 잘했다. 외교에 뛰어났고 장사에도 능했다. 그는 나에게 자주 물었다. 한 번은 물었다.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말했다. 너는 그릇이다. 그가 물었다. 어떤 그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호련이다. 호련은 종묘에서 쓰는 귀한 그릇이다. 나는 그를 귀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이것도 가르쳤다. 군자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자불기. 그릇은 하나의 용도만 있다. 하지만 군자는 모든 것에 통할 수 있어야 한다. 자공은 이 가르침을 받아 훗날 더 큰 사람이 되었다. 말재주만 있는 사람이 아닌 덕과 지혜를 함께 갖춘 사람이 되었다. 자로 용기와 충직함으로 살다 간 자. 자로는 용맹하고 직설적이었다. 때로는 너무 솔직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나를 따랐다. 어느 날 자로가 물었다. 스승님,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먼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는 말했다. 들으면 즉시 행하라. 문사행제. 자로는 그 말을 실천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행했다. 그것이 그의 장점이었고 때로는 그의 약점이기도 했다. 그는 결국 위나라의 정변에서 충의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말했다. 자로는 이제 곁에 없구나.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충심을 다했다. 그것이 자로의 인생이었다. 충직하게, 용감하게, 진심으로. 이 세 제자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한다. 안연처럼 조건 없이 기뻐하라. 자공처럼 자신을 넘어서라. 자로처럼 신념대로 행동하라. 그것이 진짜 삶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가?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는가? 혹시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말이 생각나는가? 혹시 미루어 두었던 화해가 마음에 걸리는가? 그것이 신호다. 당신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지금 당장 행동하라.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기억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무언가 하나를 하라.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포옹 한 번,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때 나는 오늘도 중요한 것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쌓여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나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을 전하고 싶었다. 사람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진심을 다하라.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공자가 평생 전하고자 한 단 하나의 메시지다. 당신의 삶이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바란다. 논어는 나와 내 제자들 사이에 대화를 기록한 책이다. 여기서 오늘날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10가지 구절을 골라 이야기하겠다. 하나씩 천천히 읽어라. 그리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생각하라. 1.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반복해서 익혀야 한다. 그런데 그 반복이 고통이 아닌 기쁨이어야 한다. 강요로 배우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즐거움으로 배우는 것은 평생 간다. 당신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것이 당신의 길이다. 2. 온고이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서 지혜를 얻어 오늘을 더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새 것만 쫓는다. 최신 트렌드, 최신 기술, 최신 유행.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의 고민과 지금 당신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오래된 지혜를 무시하지 마라. 3. 과이불개 시위과에.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다. 당신이 최근에 한 실수를 떠올려라.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을 다음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생각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4. 3인행 필요하 사언.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서. 어떤 아름다운 점이 있는지 보아라. 그것을 배워라.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방법이다. 5. 거처공 집사경 여인충. 집에 있을 때는 공손하게, 일을 할 때는 경건하게, 사람과 사귈 때는 충실하게. 이 세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하다. 집에 있을 때 가족에게 공손하게 대하는가? 혹시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가? 밖에서는 예의 바르게 굴면서 집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위선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진짜 예의다. 6. 불안인지 불기지 환불지이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한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남에게 더 잘 보이려고, 남이 자신을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며. 하지만 생각해보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삶은 계속된다.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야 한다. 내가 남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 내가 먼저 상대를 알아가는 마음, 그것이 진짜 관계를 만든다. 7. 사불사 증망 하기불사 즉태.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다. 이 말은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한다. 뉴스, 소셜미디어, 유튜브, 책. 하지만 그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진다. 정보를 받아들이되 반드시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맞는 말인가?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라. 그것이 진짜 공부다. 8. 인원호재 아육인 사인지. 인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원하면 인은 바로 온다. 인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문을 잡아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이것이 인이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9. 군자화 이부동 소인동 이부라. 군자는 조화롭지만 똑같지 않고 소인은 똑같지만 조화롭지 않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존중하며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군자다. 하지만 소인은 겉으로는 같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분열된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라. 그 속에서 더 깊은 지혜가 생긴다. 10. 세안연우 지송백지후조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든다는 것을 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좋을 때는 모두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다. 당신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아라.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 긴 시간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나는 당신에게 무거운 것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을 말하고 싶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된다. 진심을 다하면 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아보아라.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단순한 진리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나 공자는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도 당신 곁에 있다. 이 말들 속에, 이 가르침 속에 당신이 이 말을 마음에 담는 순간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외롭지 마라. 진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다. 사람도 항상 당신 곁에 있다. 다만 당신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 오늘도 수고했다. 내일도 잘 살아라. 그것이 나의 당부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아래의 질문들을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솔직하게 답하라.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라. 남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가? 두 답 중 어느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질문. 오늘 내가 가장 소홀히 한 관계는 무엇인가? 부모님인가? 배우자인가? 자녀인가? 친구인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작은 것이라도 좋다. 세 번째 질문. 최근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는가?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지금 당신 삶에서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적어보라. 건강, 음식, 곁에 있는 사람.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네 번째 질문.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했는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친절. 그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섯 번째 질문. 나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것.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공자의 삶이다. 나는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매일 조금씩 더 따뜻하게, 더 진심으로, 더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는 따뜻한 미소가 지어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전부다. 나는 논어 첫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유붕자원 박내 불영 낳고 인부지 이불온 불역군자오. 이 세 문장 속에 내가 평생 말하고자 한 것이 모두 담겨 있다. 배움을 즐거움으로 삼아라. 좋은 법과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여겨라.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군자의 삶이다. 그것이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이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